제가 오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별과 우주를 사색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타오르는 별이라는 거죠.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 creeps in this pace from day to day to the last syllable of reckoning time. All our yesterdays have light thirst day to dust dead. Go out of brief candle like this vocation of prayer. Just and blood is out upon the stage and then is heard no more. It is a tale told by idiot from sound and fury, signifying nothing. 그 제가 그걸 대학 2학년 때 이걸 뭐 그 자리에 써왔어요. 그 지금까지 이어옵니다. 우주가 언제부터 탄생했고 별이 언제부터 이렇게 탄생됐는지 그리고 여기는 별에서 온 당신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타오른 스타들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별 볼일 많은 사람이고 여기 계시면 별 볼일 없는 사람이고 138억 년 전에 아주 미미한 어떤 뭔가가 팍 폭발했어요. 그게 이제 빅뱅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이제 이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빅뱅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우주 속으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막 날아다니다가 저끼리 막 뭉치고 막 수축했다가 이래가 다시 이제 별이 탄생했다가 또 폭파했다가 수소와 헬륨. 자, 이 우주에는 모두 수소 덩어리예요. 수소. 쫙 수소예요. 그 다음에 헬륨이 거기다 24%. 원시별이 생성되면서 그때 이 원시별 내부의 온도와 압력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부가 수축하면서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죠. 그래서 그 안에서 별이 생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자 형성이 일어나고 가스구름 아까 형성됐죠. 그 다음 별 생성 이렇게 해서 우리 지구가 생기고 태양이 생기면서 또 우리 바다가 생기면서 생명체가 형성되면서 우리 인간도 만들어진 거죠. 우리 은하계가 여기 핵심부가 바로 계란 노란자 같은 모양인데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이 우리 은하에 우리는 변두리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그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금 영향에서는 맨눈으로 보여요. 행성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태양의 빛에 반사돼서 빛나는 거죠. 그런데 항성은 우리가 말하는 별입니다. 항상 빛난다. 항성인데 항상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고요. 태양은 항성입니다. 이 우리 태양계 중에서 유일하게 항성은 태양입니다. 이 태양은 이 8개의 행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여기 있었는데 시리우스가 어떤 별이냐면 겨울철 7개의 우리 지구상에서 봤을 때 15개가 1등성 별인데 그 중에 7개가 겨울에 뜹니다. 가장 밝은 별이 시리우스입니다. 그 시리우스는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눈이 시리다라는 뜻입니다. 눈이 시리도록 빛난다. 그리고 얘는 붉은색 별이고 별에도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있는데 이렇게 붉은색 별들은 별 중에서도 생명이 다 해가는 죽음에 임박한 별이에요. 그리고 온도를 보면 온도가 낮아요. 그런데 청백 색깔인 이 별들은 아주 젊은 어린 별. 그 다음에 온도가 아주 높아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거든요. 저 우주에서 보니까 정말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천문학은 인간은 겸손해야 된다. 그 겸손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별에서 태어났어요. 이 물이 우리 생명체의 권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몸의 물은 결론을 이야기하면 우리 물은 70%가 물이잖아요. 물은 H2O죠. 그 H가 어디서 왔냐? 별에서 온 거예요. 왜 저는 저 인천에서 5시간 차를 타고 별 보러 오고 전라도 광주에서 별 보러 오는지 인류는 별에서 온 그대들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별을 그리워하는구나. 요즘에 너무 이렇게 물질 만능 과학 이런 게 진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새 스마트폰만 넘기고 있어요. 하늘의 별을 큰 한숨 들으시면서 저 밤하늘에 어딘가에서 나를 비춰주는 나의 탄생 별자리가 있다. 그 나의 탄생 별자리를 생각하면서 저 별을 영양 웰리스 치유여행이라는 상품을 개발했어요. 우리 지구의 태평양 대서양에 그 수많은 물 한 방울도 우주 바깥으로 안 튕길려 나가는 이유가 바로 태양의 중력 때문에 이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초속 30km 우리 지구는 돌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왜 안 넘어질까? 물이 왜 우주 밖으로 안 나갈까? 그것은 바로 지구의 중심의 중력 때문에. 우주 바깥에서 우리의 모습을 찍어봐요.
60억 킬로미터에서 보는 지구가 그러니까 요 사진이 우리가 지금 8개 행성 중에 떨어져 나온 것이 명왕성이잖아요. 명왕성 근처에서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별자를 이 채널 가지고 제가 이거 개발한 거예요. 정갈자입니다. 정갈자 하루. 빛날 차례입니다. 이카니까. 거기 나면 돈 5만 원짜리니까 우리 은하계 중심부는 궁수자리입니다. 사수자리. 은하수가 쫙 펼쳐지면 그 남반부에. 그래 거기에 아까 왜 저기 계란 프라이 같은 그쪽에서 태어났어. 야, 내 별이 이런 데서 태어났나? 저는 제 탄생별자리를 딱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이 성격이 맞는 거예요. 저 별처럼 이제는 내가 빛날 차례야. 자기가 태어난 날에 자기 탄생별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12월 3일 날 태어났는데 12월 3일 날 사수자리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우리가 이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위대한 업적들이 있어요. 고대인들이 만들었던 거. 그 옛날에 2500년 전에 고대인들이 만들었던 십진법, 12진법, 원력 이런 거 다 오직 그 밤하늘에 별 보고 이렇게 만들어 거잖아요. 우리가 안동에 내가 부산에서 안동으로 결혼해서 오니까 정월 대보름 지나니까 너도 나도 여기저기 뭐야 걔야 또야 이 노래 하더라고. 이런 정중앙에 북극성이 있고 이렇게 4등분을 했는데 바로 이 4등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한다. 전 세계적으로 국기에 보면은 별, 달. 그러면 달은 왜 별은 스타니까 별은 넣는데 달은 또 왜 넣느냐? 차츰차츰 보름 되잖아요. 그래서 성장의 의미로. 우리나라는 별이 없죠. 근데 뭐가 있느냐? 코스모스, 우주가 다. 여기는 우리 캠핑장입니다. 네. 이번에 우리 캠핑장이 경북 최초로 가족 친화형 우수 캠핑장 1등으로 선정돼서 상금 2천만 원. 와, 축하합니다. 이걸 우리 돈에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고 네, 여기가 A 사이트고 여기가 B 사이트예요. 계단 내려가면. 그래서 여기다가 별 전망대를 밑에서 기둥을 세갖고 이렇게 편편하게 만들었어요. 그거 하고 이제 여기 사무실이 좁아서 우리가 별별 체험 카페라고 지금 모델링 하고 있어요. 그 예산으로 써야 돼요. 우리 주머니에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게 가족 친화형 캠핑장으로 이렇게 선정됐냐면은 아이들을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별자리 관련된 프로그램, 가족과 하는 프로그램이 많고 그래서 이제 경북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발주를 했는데 최고 득점을 해갖고 1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별똥별은 언제 떨어지냐 하면 1년에 3번 있어요. 별똥별 쇼가 3번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1월 3일 날 북극성 근처 영자리에서 떨어집니다. 별똥별은 0.4초 만에 떨어지고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8월 13일 새벽 2시에서 4시 해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섹스피어의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설 때 나오는데 나의 천문학은 하늘의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눈동자를 보는 것이다. 읽어가면서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두고 포에틱 드라마라고 일컬어지지만 또한 드라마틱 포엠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 이유는 무대 위에서 극적인 사건이 진지하게 전개되지만 그 표현이 너무 시적이라 이 두 가지로 지칭되겠죠. 그럼 작품에 나타난 이러한 시적 요소를 살펴보며 그 시적 표현이 어떠한 극적 효과를 수행하는가로 아울러 살펴보겠습니다. 시적이라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음악적 리듬으로 평온하게 마음이 다가오는 운율이겠죠. 그 둘째는 짧은 글귀로 마음 깊숙이 느껴지는 정서와 의미, 그 심금을 울리는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여러 가지 표현의 기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두 가지 시적 요소, 운율과 표현 기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했는 하나의 셰익스피어 햄릿에서 나온 말이 You would plug out the heart of my mystery. 이 말은 로렌스 비데스나 로렌스 클란트가
친구의 햄릿의 마음을 그 왕에게 좀 이래 한심을 하는 부탁을 받았죠. 그런데 햄릿이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의 신비를 네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래 이 말은 이제 이어서 마일을 이제 셰익스피어로 바꾸면은 밀리언 마인디드를 나타내는 셰익스피어의 그 신비한 뜻을 여러분들은 찾아낼 수 있겠는가. 이런 말로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임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시적 리듬이 나옵니다. 그 시적 리듬은 심장의 박동 소리와 호흡감이 편안하고 조화로운 음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의 전통적인 음률, 우리나라 3사도, 4사도, 4사도, 이때 뭐 우리나라 군비 때 뭐 르네상스 시대하고 같은 우리 시대에 거의 다 알고 있는 우리 몸에, 우리 은어에 이 몸이 죽어주고 일복근 굽져주고 백골이 정도되어 며칠라도 있고 없고 인향한 입전다심이와 같을 줄 있어요. 우리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 편하잖아요. 3사도, 4사도 읽으면. 그리고 또 거기서는 또 한 예를 들어봤습니다. 갓게의 니건스를 갈건으로 밭아놓고 꽃나무 가지 그 수놓고 먹으리라. 화풍이 건너풀어 녹수를 건너오니 중향은 잔해지고 낙공은 오세진다. 이것도 3사, 4사자로 우리에게 편안하게 다보는 영국의 버밍엄 대학의 셰익스피어 고향에 가서 서머스쿨 8주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 셰익스피어 소네트 116분을 그 보면 도서관에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언어로 번역된 책이 그거 다 있어요. 그 우리나라 책도 김경남 번역 셰익스피어 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셰익스피어 소네트 116분을 강단별로 다 그 참석자들이 다 이제 한번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하다가 제가 그 당시 또 우리나라 어떤 운율을 소개해 드리겠다고 해서 제가 이 서정주의 기초들을 제가 한번 읊었습니다. 그 운율을 그 사람들은 남들 느꼈겠죠.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느끼지만 영어를 우리가 사실 느끼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 영시를 연구하고 또 영문학을 하다 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 또 이해를 하려고 또 약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강세 언어인 영시에서의 음률, 특히 한줄의 시기에 약간 음모가 5번 반복되는 약간 오복격, iambic pentameter. 그럼 영시의 가장 정통적인 약간 오복격 시기들을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Shall I compare thee to a summer's day? Thou art more lovely and more temperate. Rough winds to shake the darling birds of May and summer's leaves and all to short date. 이 약간 오복격으로 이제 라인까지 맞추는 그 가장 그 널리 알려진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18부이죠. 18부도 이 전부 이제 약간 오복격의 시로서 음악성을 이제 그것도 우리 뭐 워즈워드의 루시 포엠에 She dwelt among the untrodden ways. 이것도 약간 오복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영미문학에서는 영미문화에서는 이 iambic pentameter가 거의 가장 보편적인 그런 하나의 운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발음이 render, time, means, mid, tempering, extremity, extreme, sweet. 그 몸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essence 발음이 이렇게 구사하고 있고요. 이제 동일한 자음의 반복으로 to suffer the slings and arrows of outrageous fortune, or to take arms against a sea of troubles. 이건 자음 S 발음이 쭉 한 그 8개가 나옵니다. S 발음 8개가 나오는 모음 자음. 그리고 가국은 곱니다. 라임 마지막 모음이 일치되는 거죠. tries to dine and tries to mine and tries again to make up nine. 굉장히 음률적으로 alliteration도 되고 라임도 되고 그런 기절로서 셰익스피어의 그 예를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킹제에도 보면 fathers that wear rags to make their children blind, but fathers that wear bags shall see their children kind. 여기 보면 wear하고 그 밑에 bear하고 rags하고 bags하고 blind하고 kind하고 문이 딱 맞죠? 그리고 거기서 보면 wear rag은 누더기를 걸친 아버지는 make children blind. 아버지 본체도 안 한다는 거죠, 자식들이. 그러나 돈지갑을 지니고 있는 아버지는 kind 아주 고분고분한다. 그 뜻이 참 근데 그 운율이 너무 좀 멋있게 그 붙어 있어요. F 발음이 엘리트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그 셰익스피어 표현 중에 엘리트레이션 가장 많이 나온 표현 중에 하나가 그 밑에 whereat with blade, with bloody blameful blade, he bravely brought his boiling bloody breast. B가 9개가 나옵니다. 타임스 기사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엘리트레이션 맞습니다. 대부분 이게 하나의 멋입니다. 기사들 이걸 뭐냐면 코카콜라라든지 M&M's 초콜릿이라든지 베스트바이 이 브랜드 네임에도 전부 이게 쉽게 에어지고 바람도 쉽고 얘가 딴 게 이름 붙이면 안 팔려요. 또 이중모음과 장모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부드러운 장모음, 이중모음과 그것에 대비되는 짧은 단모음이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사용돼 극적 의미를 잘 나타내줍니다. 결혼식 날이 빨리 안 와가 지겨워서 How slow this old moon wanes. 왜 이렇게 달이 천천히 기울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장모음이죠. How slow this old moon wanes. 굉장히 지겨운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히폴리타가 4 days will quickly steep themselves in night. 4 nights will quickly dim away the time. 아주 빠르게 지나가라고 보채는 남자를 유래해주는 그런 아주 이제 짧은 단모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떤 강력한 바람 하나가 주스부터 입말 하나가 햄릿 전체의 주제하고 밤에 깨뜨리는 이런 걸 부각시키는 이제 음악적인 요소 중에 노래 이건 뭐 널리 알려진 Full Phantom 5 Thy Father Rise 이건 템페스트에 나오는 기적이죠. 그럼 실제 표현 기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장 이건 이게 시를 이래 연구하시는 분 다 표현 기법은 다 알고 계시는데 익숙히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게 셰익스피어의 좀 예를 들어 봐서 뿐입니다. 직유 두 관계 없는 사이 유사적 표현 구체적이고 어떤 신뢰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시적인 건 굉장히 구체적인 비유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뭔가 이제 맞아야 됩니다.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Jealous is like a green-eyed monster. 질투는 녹색 눈의 괴물과 같다. like가 들어가야 이제 적이 되죠. 그리고 mercy drops as the gentle rain from heaven. 은유, 지게보다 더 강한 두 사물의 결속력적인 표현을 볼 수 있는데 한예로서 말은 칼과 같다. 자칫하면 영혼마저 잘려나간다. 말 잘못하면 영혼마저 잘려나간다. 말은 칼이다. 자칫하면 영혼마저 잘려나간다. 어느 말이 지게가 더 강합니까? 은유가 더 강합니까? 은유가 더 강하죠. 셰익스피어 표현 중에. 저는 사실 이게 셰익스피어를 제가 전공하게 된 계기도 이 기절 하나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에 이 기절을 그 영문학사의 시간에 딱 보면 처음부터 하면은 이게 너무나 마음에 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한 12절을 외웠습니다.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 creeps in this pet pace from day to day to the last syllable of reckoning time. All our yesterdays have lighted thirst day to dusty dead. Go out of brief candle like this vocation of prayer. Just and blood is out on the stage and then is heard no more. It is a tale told by idiot from sound and fury, signifying nothing. 그 제가 그걸 대학 2학년 때 이걸 그 자리에서 외웠어요. 지금까지 외웁니다. 지금까지 그게 그만큼 마음에 와닿았다는 겁니다.
펄프는 여기에서 뭐 세계적으로 뭐 알려진 소설 책 제목이 한 36개가 나왔던가. 그 가장 유명한 게 사운드 퓨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술이 참 다 책 제목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개는 주로 남성성을 상징하고 취수는 여성성을 상징하니까 이 자체가 죽었지만 주로 죽지 않습니까? 죽었지만은 영원한 사랑을 한다 뭐 이런 뜻이죠. 죽어야만 사랑의 세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이 만든 제도 모든 것이 다 지금 도둑놈이라고 즐겨하는 장면입니다. 섹스의 표현 중에 이 레피티션, 반복과 또 열거, 이것도 굉장히 시적인 어떤, 그 다음 또 대조법, antithesis, 상반된 대조를 이루는 시적 표현으로 극적 효과를 거두는 표현.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이건 닐 암스트롱 달 착륙에 있는 우주 비행사죠. 나의 작은 한 발자국이지만 인류를 위한 거대한 도약이다. 약간 오곡이 돼가지고 아예비 펜타미트가 약간 아니니까 약간 오곡이 그 약간인데 이걸 아예비 펜타미트로 묶으면은 오류가 있다. 시 체인지라는 것은 바다의 변화는 아니고 말씀 안 하시는데 바다의 변화라는 말은 아니에요. 씨 자체가 바다라는 말이 없어지고 씨 체인지라는 것은 엄청난 변화예요. 커다란 변화예요. 그래서 바다 아까 그 말씀 안 하시는데 말씀인데 바다라는 말은 사라집니다. 네. 엘리어스의 황무제도 플레바스 그 능력이 나오는데 그 변형이 되는 거죠. 황무지하고 템페스트하고 비교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놀라운 참 노력을 하셔가지고 참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원래 또 이게 실적 요소하고 논문도 발표를 하는 아,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적 요소 같은 여러 가지 뭐 두음이라든가 음률 뭐 장단 이런 게 맞춰서 하는데 시인들이 보통 시를 쓸 때에 시적 요소를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쓰는 건지 안 그러면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럼 그게 시인이 시를 할 때에 어떤 시적인 요소에 대한 그 갖다가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완전히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건지 안 그러면은 자동스럽게 시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이렇게 맞춰지는 건지. all good poetry is the spontaneous or powerful feeling이거든요. 모든 훌륭한 시는 powerful feeling, 강렬한 감정이 스스로 넘치는 넘치는 범람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inspiration, emotion, feeling 이것이 찰때 시가 막 나오거든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시를 쓰면은 그게 위대한 시가 되는 게 바이런 시 나오고요. She walks in beauty. 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는 인스피레이션 영감에다가 거기에다가 노력을 그걸 금방 나올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예술은 막 일필이전 빨리 써야 되는 겁니다. 천천히 뭐 생각하면 예술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의식이 그거 하다가 말을 따라가다 보면은 아까같이 다른 말이 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일단은 한번 이제 좀 메모해놨다가 서로 복합적으로 뭐 선천적이 당연히 있고 어떤 말씀대로 위대한 천적스러운 그런 게 좀 많고 그리고 간단하게 원래 결산 보고